이렇게 오늘은 올백으로 하고 나가려고. 38도 작심삼일 매일 하면 돼요. 저희는 돈은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를 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건조해서 진짜. 여러분들은 다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전 새해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딱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세우는 편이거든요. 비타민, 앰플 발라줄게요. 올해는 총 5가지로 세웠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너무 건조해서 보습을 잘 해줘야 돼요. 수분을. 근데 수분을 너무 많이 충전하면 또 저 이렇게 보이시려나? 저 한동안 또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스파첵도 발라보고 진정 마스크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지지 않는 트러블. 공기만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거 쓰고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건강을 했거든요. 건강이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진짜 아프면 답이 없어요. 1월 2일 날 제가 밖에서 칼국수를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소화불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소화가 안 돼서 고열이 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에스쁘아 제품 선크림 발라줄게요. 타이레놀도 먹어줬는데 전혀 듣질 않아서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니까 38도. 독감은 아니더라고요. 검사를 하니까. 다행히. 그래서 약을 먹고 한 2, 3일 누워있었어요. 목표가 건강하긴데 그래도 새해부터 아팠다. 로레알 프라이머. 근데 이것도 진짜 모공 커버 너무 잘 되는데 그게 단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일단 주 2, 3회 운동하기입니다.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근력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유산소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맥스트로. 그리고 영양제 잘 챙겨 먹기. 영양제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양제 먹는 게 좀 하나의 일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한 해 한 해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올해는 꼭 영양제를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양제 보통 어떤 거 드세요? 종합 비타민, C, D, B, 유산균, 오메가 이렇게 많이 드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컨실러. 세 번째로는 한 끼를 건강하게 먹기. 탄단지 맞춰서. 근데 요거는 새해부터 실패. 왜냐면 그때 피자 먹고 떡볶이 먹고 이랬거든요. 이거는 아리엘 잉크 파더 커버 레스팅 쿠션. 저 원래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아시죠? 사실 그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좀 촉촉한 쿠션으로 바꿔보려고. 근데 마침 요게 있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떡볶이 멀리 하려고 하는데 새해부터 먹었죠?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작심삼일 매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강의 네 번째는 술을 줄이기. 아니야. 절주. 저는 그 맥주가 주는 청량감 있잖아요. 샤워하고 먹는 그 맥주의 청량감. 그리고 막 TV 보면서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기는 한데 좀 밀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촉촉한 쿠션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찾아보니까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 그거 괜찮다고 하던데 그걸 한번 사볼까요? 아니면 또 추천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웨딩 촬영을 하면서 여기 수염 같은 솜털을 한번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더 굵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를 잘 밀진 않았는데 아무튼 밀어버렸어. 이러다가 여기도 레이저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썹 그려줄게요. 똑같이 페리페랑. 두 번째는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주 1회 업로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주 2회도 올릴 수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외주 일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근데 이놈의 게으름. 그래서 저는 주 1회로 생각을 했고, 제가 한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라기보다는 몸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제 이름이자 별명으로. 근데 저 구독해주신 분들이 영상을 안 보시는 거예요. 마침 그날 변경한 날이었나? 그날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저를 세리님 이렇게 부르시길래 괜히 바꿨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그 영상을 일단 지웠어요. 괜히 바꿨어. 왜냐면 또 이게 이름을 채널명을 바꾸면 12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걸 기다리느라 조금 업로드 주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폭풍 올릴 예정입니다. 이 쇼폼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올해는 롱폼이 대세래요. 제가 볼 땐 쇼폼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느낌이고 롱폼도 대세다. 그래서 롱폼, 쇼폼 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카라 해줄게요. 브로카라가 어디 갔지? 브로카라는 에뛰드 청순 가지 브라운. 이게 양 조절을 진짜 잘해줘야 돼서, 아니면 두껍게 돼요. 이거 잘못 바르면. 그냥 진짜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이 어바웃 톤으로 한번 눈 주변 눌러줄게요.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인데 이렇게 두 가지 섞어 쓸게요. 하나는 트윙클 팝 피치 블렌딩, 세 번째 클리오 매트 페탈. 자기 개발은 뭐 별거 없어요. 1년에 책 몇 권 읽기. 이거는 꼭 들어가요. 작년에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사실 정말. 왜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들까요? 책은 시간 내서 읽어야 돼. 근데 시간 내서 읽지도 않는다는 거.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책 읽기를 꼭 넣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3권이었거든요. 그 6개월에 3권인데 그걸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올해는 진짜 천천히 읽든 늦게 읽든 1년에 3권만 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색깔로 넣어줄게요. 음영을 조금 줄게요. 그리고 저 팔레트도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매트 페탈 팔레트가 6년, 7년 된 팔레트인데 이 컬러가 저랑 그때 당시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머리랑 뒤쪽만 살살. 그리고 붓도 바꿔보려고요. 저 이거 전부 다 다이소 붓이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엄하게 돼요. 라인 가이드라인 좀 잘 잡아줄게요. 좋았어. 좋았어. 그래서 1년에 3권 읽기. 이번에 진짜 꼭 시간 내서 꼭 읽어보려고요. 저 집에 책 진짜 많거든요. 저기 여기 보이시죠? 북타워. 제 북타워. 저 이거 이사하면서 한 절반 정도 버린 건데도 이 정도 남아있어요. 저 밑에까지 책이 쫙 깔려있거든요. 근데 안 읽은 것도 있어. 정신 차려.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클리오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중국어. 근데 하다가 멈췄어요, 사실. 왜 멈췄냐면 확실히 직접 가서 배우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중국어는 하면은 이게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다녀야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저입니다. 학원 가야지 공부하는 사람? 나. 이거는 투쿨포스쿨 스머징 트임 라이너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앞에 이걸로 그려주고 이걸로 쓱쓱쓱 뒤에 있는 붓으로 해주면 돼요. 저는 트임 라이너를 보시면
앞머리에 살짝 눈동자 끝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면 돼요. 네 번째는 광개인데, 이거는 노베브의 언더 마스터. 이걸로 핑크기 줄게요. 남이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일일 칭찬해주고 그런 거. 그런 다정한 티가 되려고요. 근데 솔직해지지 않으려고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 다크서클 살짝만 더 가려줄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동그란 사람이 아니라 뾰족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둥글둥글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요거 글리터로 눈두덩이 살짝만 해줄게요. 좀 덜어놓고. 너무 솔직한 감정은 인간관계에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다정한 티가 돼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 속눈썹 해줄게요.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려고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너무 이해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말이 주는 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눈을 자주 비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잘려있어. 영양제를 발라서 길러야 되는데 이게 잘 붙는 날이 있고 잘 안 붙는 날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줬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근데 저는 속눈썹이 10mm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 9mm 정도가 딱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도 에뛰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길까요? 영양제를 많이 발라줘야겠죠? 역시나. 언더는 살짝씩만. 아까 쿠션으로 마무리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밀려 이거 사실. 그다음에 쉐딩 좀 해줄게요. 그리고 올해는 회사를 들어가볼 생각인데 저 사실 한 번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냐고 하시겠지만 자영업하고 휴학을 좀 오래 하고 학교 다니고 제대로 된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왜냐면 회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이라이터 콧대 살짝 해줄게요. 느낌표. 그래서 올해는 취업 뽀개기가 목표입니다. 찌뽀. 쉐딩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쓱쓱쓱쓱. 요즘 이런 조그만한 미니 퍼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다이소에서 최애 블러셔 아시죠? 이 없는 거. 이걸로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보통 좀 요 밑으로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좀 길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요 밑으로만 발라줄게요. 프리랜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가 사실 아니요, 가장 큰 장점은 재택근무라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일이 들쭉날쭉하고 물론 고정 클라이언트들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분들과 뭐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언제 끊길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 단가가 안 맞아서 좀 불발이 되는 경우 또 있어요, 사실. 단가 부딪힘이 너무 심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낮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의가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이 있고 대뜸 안녕하세요 제가 100건을 맡길 건데 6건을 맡길 건데 뭐 일주일에 한 건씩 드릴 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로 립라이너 지금 한번 그려줄게요. 물론 그렇게 주시면 감사한데 대뜸 저랑 일해보지도 않고 갑자기 6건? 100건? 좀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고정적으로 6건씩 주겠다고 하신 클라이언트 분이 계셨거든요. 입꼬리도 살짝.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자마자 바로 저희는 돈은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라는 말을 한 4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부터가 저는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대를 여쭤보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제 미들로즈 요거 발라줄게요. 요거 진짜 착색이 너무 잘 돼요. 아무튼 그래갖고 가격 얘기를 끝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한 2번째 물어보고 나서 마지막 3번째 때 좀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에 하셨던 분들이랑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6건인데 너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제 의사표현을 조금 했거든요. 저의 금액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이하로는 어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이 금액에 대해서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하니까 연락이 없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진짜 싸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원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이 프리랜서 이 편집자로 일을 했을 때 단가를 처음에 너무 많이 후려친 거예요. 내가 한 노력의 만큼에 비해 너무 적게 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클라이언트 분이 수정사항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첫 문의가 딱 그 말이었어요. 저희가 매주 영상을 드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하시는 가격대가 얼마냐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사실 그게. 왜냐면 다 해드렸거든요. 배경음악 효과음, 컷 편집, 자막 색깔이 잡아가지고 질문지도 해드리고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매주 주시지도 않았어 사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으로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 가격도 처음에는 리뷰 이벤트 있잖아요. 크몽에 보면 리뷰 써주는 거 그거 조건 하에 하게 된 거였는데 리뷰도 안 써주셨어. 근데 그래 매주라기보다는 그래도 가끔 일을 주시니까 그래 하자라고 3번까지 했거든요. 4번 차 때 죄송하지만 그 가격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 분들의 일을 하면서 진짜 내 단가는 내가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면 진짜 몸만 죽어나는 거예요 계속. 저를 알아주는 클라이언트가 분명 있대요. 근데 지금 제 클라이언트 분들도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알아봐주는 클라이언트랑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생각한 그 가격대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가격대와 제 가격대가 얼추 비슷하면 맞춰드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면 안 해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컨실러 좀 가려줄게요. 아무튼 저의 새해 목표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책부터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자기계발서는 왜 이렇게 안 읽히는지 모르겠어요. 뻔한 소리긴 한데 그래도 다 도움이 되는 말들이거든요. 한 번쯤 다시 새겨볼 만한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진짜 가장 큰 목표는 취뽀입니다. 취업 뽀개기. 더 늦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오늘 화장은 이렇게 끝났고 머리하고 올게요. 머리는 이렇게. 오늘은 올백으로 하고 나가려고. 오늘 진짜 어둡죠? 원래 여기가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어둡네요. 오늘도 새해 계획과 제 프리랜서 이야기 조금 짤막하게 했는데 너무 횡설수설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나가볼게요.